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12일 금요일 오전 3시 27분 시작하겠습니다. 제 주식 방송을 듣는 분들은 오늘 처음 들으신 분이 아니라면 당연히 최근에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면 제가 3주 전부터 메타버스와 게임주, 엔터주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고 거기에 대한 해당 종목들도 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뭐 최근에 컴투스라든지 게임빌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리고 그거 말고도 한 10종목은 되죠. 그런 종목들로 수익을 낸 분들이 있다면 축하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세 섹터가 아닌 종목들을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물론 뭐 시간이 있으면은 그렇게 하는 것도 당연히 주식 공부하는 거는 하면 할수록 좋으니까 좋지만, 여전히 강세 섹터,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는 강세 섹터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좀 시야를 넓히셔서 뭐 평소에 관심 없었던 게임주, 엔터주, 메타버스, 뭐 배터리주, DDR5, 제가 최근에 계속 이제 이번 주를 주도할 종목이라고 월요일 날 다 설명드렸던 섹터들이고 종목들이거든요. 그 장표를 다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올렸을 정도로 종목 하나하나를 다 설명드렸으니까 꼭 월요일 방송, 일요일 방송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실 NC소프트가 상한가를 가면서 저는 이거 게임주가 이제 순환매가 다 돌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은 소형주까지 순환매가 돈 거는 알겠는데 이번에는 대형주, 펄어비스라든지 이런 NC소프트 같은 대형주까지도 움직이는 걸 보고서 이제는 좀 끝날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과 같은 주제를 마련을 했고요. DDR5, 엔터주, 배터리, 폐배터리, 전장 모두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섹터고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던 섹터인데, 그런 종목들을 이제 앞으로 또 준비를 해야 되고, 현재도 물론 강한 종목들이 있지만 여전히 그런 종목들이 이제 게임주의 강세 섹터를 이어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뭐 그런 생각들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주말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제가 그런 내용에 대한 콘텐츠도 따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3거래일째 하락장이죠. 오늘도 사실은 코스다가 같은 경우는 1200개의 종목들 중에서 한 3분의 2 정도가 하락을 하는 장이었고요. 물론 게임주나 엔터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DDR5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수익을 내고 있었지만, 뭐 그런 중에서도 사실은 중소형주 중심으로 수익이 났고, 오히려 그런 배터리지만 대형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전히 굉장히 주가가 정체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두 종목이 상한가를 갔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이번 주를 주도할 섹터들이 오늘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DDR5, 그다음에 배터리 소재, 배터리 소재 쪽에서는 뭐 LNF라든지 이런 양극재 중심으로 말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뭐 원전주도 말씀드렸는데 원전 같은 경우 하루 눌러줬고, 그다음에 뭐 메타버스에 이런 NFT 붙은 것들, 그다음에 게임주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5개 섹터가 오늘도 다 급등을 했다라고 일단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도 뭐 11월 현재 수익률이 한 65%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나노 신소재가 이제 상한가 종목 두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제가 아까 이제 주식 토론방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거는 제가 8월 중순에 추천 방송을 통해서 나노 신소재는 굉장히 저평가 우량주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많은 상승을 했고 당연히 조정을 겪었죠. 9월에서 10월 넘어갈 때는 일부 조정도 있었고 뭐 그때 손절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버티신 분들은 오늘의 상한가를 가져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 대비해서는 제가 단톡방도 찾아봤었는데 제가 단톡방을 한 번도 안 나가서 제가 언제 언급한지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한 2배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때가 한 32,000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수익 낸 분들이 있으면 축하드리고요. 저도 여전히 보유를 하고 있어서 큰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한 3일 전, 4일 전에도 또 나노신소재 언급을 드렸었어요. 왜 드렸냐면 현재 2차 전지, 에코프로비엠을 중심으로 해서 2차 전지 소재가 너무 강한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소형주가 강한 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벌써 이런 에코프로비엠은 이미 대형주가 됐고 7조가 넘었으니까 대형주가 됐고, LNF도 이제 중형주고요.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넘어가는 단계고, 근데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1조 미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소형주로서
2차 전지 그 유망한 것은 몇 개 안 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노 신소재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뭐 그런 맥락에서 1조가 조금 넘는 뭐 이런 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 3-4달 전에 많이 추천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저는 예전부터 보유를 하고 있었고요. 저는 평단이 70만 원대 중반이었는데 오늘 어쨌든 수익권으로 벗어났고, 저도 물론 한 4개월 정도 물려 있었죠. 사실은 뭐 NC소프트가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많은 분들이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냥 우량주, 저평가 우량주로 그 당시 매수를 했었는데 한 5개월 만에 이렇게 익절을 해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큰 하락이 있었을 때도 뭐 제가 아무래도 추천 방송을 통해서 당연히 리니지 W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여전히 매출은 견조한 점을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가 한 9월 정도 됐었죠. 근데 그러고 나서도 뭐 당연히 조정은 있었고 또 상승과 조정을 겹치긴 했지만 어쨌든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었다면 모두 보상받으신 거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전망은 지난주 일요일에도 이런 장표를 보여드렸었는데요. 벌써 이 장표도 제가 3번째 보여드리고 있죠. 소형주가 강하다. 그리고 강한 재료가 있어야 된다. 이 강한 재료라 하면 당연히 NFT가 될 수 있겠죠. 또 메타버스가 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신산업, 뭐 가상화폐와 관련된 토큰 발행, 오늘 NC소프트가 말했던 그런 신산업들이 강한 재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폐배터리, 뭐 오늘 폐배터리 클러스터 이런 것들도 하나의 재료는 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지속성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재료를 장기로 가져갈 재료와 단기, 제가 이제 요소수 사례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물론 요소수 관련된 주들을 아직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당연히 조금 손해도 있고 마음이 좀 아프시겠지만, 어쨌든 저는 요소수를 지난주부터 한 번 딱 2번 언급드리고 난 이후부터는 계속 주말 때 이제 요소수에 대한 정부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차 같은 경우는 계속 요소수 부족으로 물류 대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사들도 나오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기 때문에 재료는 끝났다. 근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거의 30-40%가 다 떨어졌어요. 오늘도 폭락을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을 무조건 자기의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 좀 시장의 흐름을 좀 더 넓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장기 재료와 단기 재료를 구별하는 눈을 가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뭐 저도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항상 방송을 1년 가까이 해오면서 모든 것들은 다 기록이 남으니까 영상은 수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추세들은 대부분 맞아왔기 때문에 이런 뭐 제가 시장을 보는 눈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제가 뭐 책으로도 지금 쓰고 있고 내년 정도엔 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도 되게 많이 드렸죠. 이미 많이 올랐어도 라는 가로를 잘 쳤죠. 강한 종목이 더 간다. 이게 항상 고점에 대한 논란인데, 이미 고점인데 그럼 들어가면은 이제 나 물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은 오히려 그때 들어갔으면 괜찮은데, 그러고 나서도 또 일주일, 2주일을 고민하기 때문에 그럼 남들이 다 돈 번 다음에 이제서야 들어가려고 하니까 물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게임 방송, 게임주나 엔터주 같은 경우 또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거의 뭐 3주 전부터 계속 방송을 했었는데, 뭐 지금까지 사실 고민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들어간다면은 정말로 뭐 고점에 물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임주들 중에서도 그럼 남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에 대한 그런 뭐 관점도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3일 연속 하락장이잖아요. 그래서 11월 9일, 10일, 11일 하락장인데 어쨌든 이틀간은 한 300만 원대 수익을 냈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따른 지금 2% 수익률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제가 아무래도 신용융자를 쓰다 보니까 2천만 원으로 제가 11월 1일에 2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신용융자는 2.5배까지 쓸 수 있어서 4,500만 원을 계속 이제 돌리면서 쓰다 보니까 뭐 이렇게 퍼센트가 다 나오지만, 실제로는 하루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지금 2천만 원을 투자해서 2천만 원 어쨌든 돌리고 있으니까요. 그걸로 뭐 100만 원 정도 수익을 냈다면 뭐 한 10% 정도, 5% 정도 수익이 되겠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뭐 한 20% 정도 수익이 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2천만 원으로 어쨌든 1,200만 원을 이번 달에 현재 지금 4거래일, 5거래일 동안 만들었으니까 약 한 60% 정도 수익이 나고 있고, 당연히 이번 달에는 저는 100%는 수익이 넘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스터디 2기를 제가 이제 오늘 공지글을 올릴 거라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좋은 종목 선정하는 방법, 그다음에 매수 매도 기본 2강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제가 직접 강의를 하고요. 뭐 지방에 계신 분들은 그 온라인 강의 촬영한 거 강의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로 뭐 2달 동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지난번에 이제 1기를 해서 지금 1기는 2강이 남은 상태고 1강은 진행이 됐고요. 다음 주에 2강이 진행되는데 이런 목표가 좀 생겼어요. 뭐 물론 제가 원래부터 좀 강연 회사, 강연 스타트업을 운영을 하고도 있지만 그런 것과 좀 추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교육 집단을 만드는 게 구축하는 게 목표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1기, 2기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강사들을 양성을 해서 어쨌든 조금 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주식 투자하는 방법, 또 재테크하는 방법, 직장인이나 이런 분들 시간이 없는 분들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그런 것들 좀 체계화시키는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식 토론방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요. 누구든지 자유롭게 들어오실 수 있고 대신 이제 저는 이제 뭐 악플러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실명 기반이 아닌 분들은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카톡을 주신 분들한테만 고정 댓글 그 링크를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제가 최근에 지금 주식 토론방에 구독자분들이 한 150분 정도 한 달 사이에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아직은 좋아요가 60개, 70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들어오신 분들은 그래도 어쨌든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제가 앞부분에 좀 각설이 많았네요. 그래서 오늘 픽 종목들 결과 간단하게 보고 증시 분석 탑 30도 너무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이게 강세 섹터를 찾아내는 하나의 뭐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개별 종목 중에서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저께 제가 탑 30 정리해드린 것 중에서 오늘 5개 종목이 다 10%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종목들 30개만 잘 체크를 하고 이 재료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갔으면은 당연히 뭐 10%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종목들도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고 현재 시장에서 강한 섹터이면서 그 종목이 해당이 돼 있으면 꼭 추가적인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과 보면은 제가 오늘 토론방에서도 제가 그 말씀 드렸죠. 11월주 급등조 공식을 제가 거의 한 열흘 전에 올렸었는데 그때 NFT가 붙으면 급등을 한다. 소형주 플러스 NFT 그러면서 강세 섹터인 거를 그런 중심으로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투자 원칙은 정배열이죠. 일단 정배열. 절대 역배열인 건 들어가면 안 된다. 사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기에선 벗어난 예외적인 사례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차트의 추세를 이길 수 있는 건 강한 재료다. 그 강한 재료가 분명히 이번에는 NFT였던 거고요. NC의 사례를 사실 일반화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NC 소프트와 같은 사례는 굉장히 드문 사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정배열 초입이거나 추세 전환에 임박한 것들 또는 강한 정배열 추세에 있는 것들 중에서 강세 섹터를 고르는 게 현재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나노신 소재 그 카톡방에서 찾은 것도 아까 공유를 했었는데요. 보시면 8월 19일 여기에 8월 19일에 제가 나노신 소재 가지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주가 36,800원이었고요. 현재 7만 원이 넘었으니까 2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워유도 말씀드렸었죠. 디워유 제가 장초에 눌러주고 간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물론 저는 하루 정도는 더 눌러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2020년, 2021년으로 2020년에서 2021년까지 거의 4배 정도 지금 매출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또 이거 매출 상승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플랫폼이 현재 강세죠. 벤터가 강세고.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디어유가 어저께 어쨌든 상한가를 못 갔잖아요. 사실 상한가를 갔었으면은 오늘 장초에도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데 상한가를 못 탔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눌러주고 상승할 가능성. 그래서 저는 오늘 눌려주고 금요일 날 갈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오늘 뭐 이렇게 장중에 이렇게 많이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그렇게까지 못했는데 어쨌든 많이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는 제 말에 따라서 눌러줬을 때 매수를 해놓았으면은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과 같은 경우는 디어유가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장초에 좀 눌러줬을 때 샀다면 10%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다음 주에도 조정은 겪겠지만 추가적인 상승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디어유를 이제 좋은 수익 냈다는 분들도 한 10% 가까이 수익 냈다는 분들도 있어서 참 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스피 역배열의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보수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넥슨GT 뭐 넷게임즈 제가 이제 오늘 강했던 종목들 제가 다 분명히 지난주에 다 설명드렸던 종목들인데 언제쯤 제가 미리 방송을 했었나를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넥슨GT나 넷게임즈는 이번 주 월요일에도 소형주
게임주 순환매에서 소형주 관점에서 괜찮은 저평가 종목들로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데 넷게임즈가 다음날 뭐 상한가를 가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W게임즈 같은 경우는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오늘 장중한테 한 10% 가까이 상승을 했었고요. 넵튠은 뭐 한 달도 더 전에 여러 번 설명드렸던 종목이고 그 이후로도 한 3, 40% 상승했고 뭐 카카오게임즈도 지난주에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렸었고요. 컴투스나 게임빌도 지난주 초에 강조해서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게임빌 같은 경우는 거의 50%더 상승을 했죠. 컴투스도 뭐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덱스터도 한 두 달 전쯤에 말씀드렸고 맥스트, 자이언트 스텝, 바이프 컴퍼니는 5월 달에 메타버스 순환매가 돌았을 때 그때 많이 강조해서 말씀드렸었고 뭐 자이언트 스텝이 여전히 저는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위지역 스튜디오와 함께. 그리고 MP도 한 3주 전 그때 이제 저평가 우량주로 말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배터리도 이번 주에 강하다고 지난주 방송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상장 분할하기 전에 말씀드렸었고 에코프로 HN도 많이 언급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한 4배 가까이 올랐고 뭐 LNF, 세로닉스, 대주전자재료 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종목들이고 나노신소재, 뭐 후성 이런 것들은 다 7, 8월 달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DDR5도 지난주에 심택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기 한 일주일 전부터 제가 심택, 아비코전자,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대주전자재료, 해성DS까지 말씀드렸었는데 해성DS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왜냐면 그때 해성DS가 한 60% 이상 한 달에 올랐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좀 이렇게 배제할 것을 말씀드렸고 사실은 심택도 같은 기준으로 원래는 좀 심택이 좀 많이 움직였었어요. 최근에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래서 조금은 다른 그거보다는 좀 덜 오른 아비코전자나 대덕전자나 코리안서키트, 대주전자 재료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그 이후로 모두 30% 이상 상승을 했고요. 대덕전자는 제가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애정 종목으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대덕전자는 오늘 드디어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 22,200원까지는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실적 발표 앞두고 있죠. 그리고 뭐 엔터주도 뭐 워낙 많이 말씀드려서 뭐 하이브 같은 경우도 여전히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SM 같은 경우는 또 어제도 한번 다시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디어유. 근데 SM은 이제 그 말을 드렸었죠. 보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상장하는 경우 카카오 사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최소한 상장 당일에는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SM가 같은 경우는 어제는 한 마이너스 4% 정도 됐었고 오늘 이렇게 다시 반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JYP, 뭐 YG 플러스 이런 데도 여러 번 설명드렸던 종목이고 제가 한 3-4달 전에는 그때가 이제 엔터주가 한참 강할 때였는데 큐브엔터를 굉장히 말씀 많이 드렸었죠. 시총이 굉장히 작다. 그래서 이제 다른 우리가 알만한 그 그룹이 있는 곳들 중에서는 그나마 큐브엔터가 제일 작다고 말씀드렸고 그러고 나서도 한 3-40% 상승을 했는데 이제 큐브엔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죠. 1조 미만 되는 게 이제 몇 개 안 남았다. 그 중에서 하나가 큐브엔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한 2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YG와 YG 플러스가 상당히 급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뒷부분에 설명드릴게요. 주요 지표 체크해 보면은 확진자 수가 이렇게 다시 많이 늘고 있어요. 2,520명.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크게 확진자 수 자체에는 막 3, 4천 명이 되지 않는 이상은 뭐 이렇게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증시에도 크게 반영은 되지 않는데 문제는 아까 이제 9시 뉴스에 이런 게 나왔어요. 정부에서 확진자 수가 또 급증을 하고 있고 위중증이 늘어나다 보니까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약간 제한을 할 수도 있다는 비슷한 언급을 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당연히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특히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에는 그 동향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의 확진자 수는 2,146명 정도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완전 접종자 수도 한 다음 주 정도면 80%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 시간 다우존스는 하락 중이고요. 나스닥은 그래도 그 리비안 관련된 주라든지 리비안이라든지 뭐 이런 테슬라 관련된 주 이런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워낙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었던 제가 그 종목도 벌써 2월 달부터 굉장히 많이 설명드렸던 종목인데 피스코라고 해서 그 테슬라의 이제 디자이너가 만든 이제 전기차 스타트업인데 거기가 오늘 한 20% 정도 상승을 하더라고요. 저도 여전히 보유를 하고 있고 수익권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뭐 나스닥이 현재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DDR5를 2주 전부터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거죠. 그때부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3개월치에서도 가장 높고 1년치에서도 가장 높고 역대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저는 그때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안 움직일 것이다 대형주니까 하지만 아랫단에 있는 특히나 DDR5
PCB 쪽은 움직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려서 뭐 심택, 아비코전자, 대덕전자, 뭐 대주전자 재료 이런 데들을 정리해서 제가 뭐 추천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엔비디아가 막 한 10%씩 막 상승을 하고 이러면서 당연히 그쪽에도 수급이 들어가서 급등을 가져오게 됐었죠. 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래도 전약 후 강으로 상승 마감하는 흐름을 보여서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보다는 나은 장일 것이다라고 최소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등을 하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크게 이제 나스닥 쪽이 많이 빠지지는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0.34% 상승을 해서 이거는 별로 좋지 않죠. 원달러 환율이 지금 2거래일째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은 좀 주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는 다음 주 장이 왜냐면 현재도 좀 역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그래서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공포지수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로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가도 뭐 높은 상태긴 한데 크게 이렇게 급등하는 세는 아니고 조정 정도로 보여지고요. 마찬가지로 주석, 아연, 알루미늄 화끈도 매일 체크하고 있는데 조정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것도 소폭 하락을 해서 지금 한 7,800만 원 정도 보시는 것처럼 2거래일째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MSCI 지수 편입이 오늘 확정이 되죠. 그래서 12일 날 확정이 되기 때문에 오늘이죠.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일침 머티리얼즈도 후보군에는 있지만 확실한 건 LNF와 FNF다. 이 말씀은 제가 한 3주 전에 그 MSCI 말씀드리면서 한번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LNF가 그 이후로 좀 상승을 했죠. 한 15% 정도 상승을 했는데 FNF도 그때 급등을 했고요. 근데 어쨌든 그거 외에도 그 당시에도 제가 이 말씀 똑같이 드렸죠. 신문기사 인용하면서 크래프톤이나 카카오게임즈, 일침 머티리얼즈는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이제 뭐 내일 당연히 결과를 봐야지 알겠지만 왜냐면 예전 같은 경우도 하이브도 원래 된다고 했을 때 안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분기에 편입된 적도 있었기 때문에 한번 물론 결과는 봐야겠지만 어쨌든 기사를 신뢰를 한다면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MSCI는 저도 뭐 벌써 방송으로 한 10번 이상을 이렇게 드렸었죠. 그래서 이것도 꼭 체크를 해야 된다. 뭐 많이 있는 건 아니고 1년에 4번 정도 있는 이벤트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편입이 된다면 제가 최근에 뭐 메타버스 ETF라든지 이런 거 설명드렸던 이유가 그렇잖아요. 패시브 자금이 결국에는 그런 자금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급에는 도움이 되죠. 그래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12일 오전, 내일 오전에 발표되는 MSCI 반기 리뷰에서 한국 지수 편입이 유력한 종목은 LNF, FNF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톤, 뭐 카카오게임즈, 일침 머티리얼즈는 한 40% 정도 확률로 편입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빠지는 항목들은 주가가 좀 하락을 하겠죠. 휠라홀딩스, 신세계, 대우조선해양. 하지만 이런 것들도 이미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도 한 달 전부터 기사화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세는 이미 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배터리 재활용 위해서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주식방에서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게임주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별로 관심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사실은 장 끝나고 나서 에코프로를 이제 분석을 하다가 이제 폐배터리 쪽이 다시 한번 오늘 반등을 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는데 아무래도 저도 뭐 직장인 투자자니까 실시간으로 제가 뭐 이렇게 정보량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이렇게 새벽 시간이 돼서야 전체적으로 장을 살펴보면서 이제 그런 기록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뭐 사실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제가 6월 7월에 그때 뭐 영화테크서부터 시작해서 다 정리를 해드렸었어요. 뭐 제가 법학자원원이 뭐 폐배터리 이런 식으로 치면은 제가 예전에 했던 방송이 유튜브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어쨌든 관련해서 삼성, 현대, SK, LG 4대 그룹이 뭉쳤다라는 내용이고 첫 번째 배터리 동맹이다라는 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중소기업들과 협업을 해서 또 지방자치단체 정부까지 연계가 되네요. 내년 초부터 폐배터리의 사용, 재사용, 재제조, 재활용을 일원화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한다. 아직 이게 아니에요. 확정된 건 아니고 진행 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폐배터리 재사용 얼라이언스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중소기업 중에서는 상장사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폐배터리 재사용, 재제조, 재활용, 국내 최초 구축 이런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현재 나주시에도 이런 것들 리사이클링 산업화센터 이런 것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와 연계돼서 뭐 활용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러다 보니까 에코프로가 이제 급등을 했죠. 에코프로는 비상장사 중에서 자회사 중에서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승을 한 거고요. 물론 에코프로 BM이 잘 되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지분을 들고 있으니까 가장 많이 들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MPC 최근에 특허를 취득한 MPC가 이제 또 한 12% 정도 상승을 했고 예전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던 엘크론, 한텍, 파워로직스, 영화테크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인데 주말에는 제가 이 종목들 중에서 좀 더 어떤 거를 좀 살펴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1위까지 넘보는 에코프로 BM. 현재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 이제 에코프로 BM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1위 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 한 1조 좀 넘게 차이 나더라고요. 그만큼 에코프로 BM이 증설도 하고 증설 이슈도 있고 어닝 서프라이즈도 나왔고 상당히 강한 흐름이다. 그래서 제가 많이 올랐지만 강한 놈이 더 간다라는 말을 계속 드리는 이유예요. 그래서 여기 써 있죠. 리사이클링 계열사인 에코프로 CNC가 2025년 말까지 양극재를 6만 톤에 해당하는 원재료를 추출하고 에코프로 GM과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뭐 이런 것들을 내재할 공급이다. 그러니까 아직은 비상장 회사가 아직도 많아요. 자회사들 중에서. 그런 것들이 에코프로의 또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더 높게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에코프로에 대한 제 기사도 한번 따왔는데 에코 배터리 포항 캠퍼스를 준공했죠. 그래서 폐 배터리 리사이클링, 그래서 전구체 라튬, 뭐 양극재 제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좀 확장을 하고 있다라는 좋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MPC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배터리 공동개발 특허 부각 가능성으로 이제 오늘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수출 10월까지 1,000억 달러 돌파를 했다는 좋은 소식이었고, 그리고 또 오늘 별로 큰 소식은 아니지만 존 오소프 미 상원의원이 한국 방문해서 배터리 부족 사태를 협업을 하자라는 내용.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반도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DDR5 관련된 주에도 도움이 되겠죠. 무엇보다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심텍 아비코전자, 대덕전자, 코리안서키트, 대주전자재로 모두 좋게 보고 있는데 심텍과 같은 경우는 오늘도 급등을 했죠. 지난주 금요일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도 급등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20%가 더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한 놈이 계속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와서 좀 하락을 했었는데 심텍과 제가 계속 같이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도 한 6.9% 상승을 했고 대덕전자는 신고가를 돌파를 했고요. 거기다가 또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뭐 하루 이틀 조정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 대주전자재료 코리아 서키트도 제가 최근에 많이 강조했던 곳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게임주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NC소프트가 상한가를 갔는데 저는 사실 지속성은 없다고 봐요. 막 여기에서 계속 상승을 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워낙 대형주기 때문에 17초짜리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 근데 어쨌든 기사를 검색함에도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리니지 W가 물론 매출 1,000억 원 돌파했다는 내용이 한 2, 3일 전부터 나왔지만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실적 발표에서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 급행 열차, 코인에 대한 뭐 개발 계획이 있다, 또는 NFT 게임을 출시하겠다라는 그런 IR 때문에 이런 사실 상한가를 갔던 거죠. 이런 대형주가 상한가를 가는 거는 뭐 굉장히 드문 일이죠. 그때 애플카 이슈로 LG전자가 상한가 간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그래서 코인 급행 열차라는 이런 강력한 재료 때문에 상승을 했다. 그래서 제가 NFT 재료가 워낙 강력하다, 붙으면 무조건 상승한다라고 벌써 3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유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리니지 W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내용 때문에 자체 코인 발행, 그다음에 P2E에 대해서도 제가 며칠 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NFT 적용하기 좋은 장르다. 그래서 뭐 NC소프트 국내 비용, 그러니까 이건 단점이죠. NC소프트의 국내 이용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 제가 그 당시에 이 P2E 게임하고 NFT 설명드리면서 그 말씀 드렸었죠. 해외 게임 없는, 글로벌 게임 없는 곳들은 힘들다. 왜냐하면 국내에선 규제를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지금 NFT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비자산화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만약에 이게 상업화를 하다 보면은 뭐 코인과 연계돼서 하면은 현재 가상화폐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규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국내에서 불법이 될 수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글로벌 게임이 있는 곳이면서 NFT 재료가 붙은 것들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어쨌든 현재 이런 상태인데 어쨌든 차트는 완전히 역배열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시간이 횡보해서 오래 걸릴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뭐 상한가 엄청난 재료가 나오면서 추세 전환은 어느 정도는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추세 전환이 되려면 그래도 한 달 이상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골든크로스 자체는 좋게 보지만 그래도 뭐 어쨌든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는 게 나은데 어쨌든 뭐 고점까지 전고점까지 갈 때는 그래도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외국인 투자, 기관 투자 프로그램에 들어오긴 했지만 어쨌든 지속성이 있는지 여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톤도 마찬가지 이유로 26조짜리인데 오늘 11%나 상승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게임주가 이제 좀 끝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소형주 순환매까지는 이미 다 돌았거든요. 뭐 이런 뭐 2, 3천억짜리까지 다 돌았는데 이렇게 대형주까지 순환매가 돈다는 거는 이렇게 그리고 또 막 상한가 10%까지 급등한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또 이미 또 많은 기사화가 돼 있었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개미들도 알만한 사람들이 다 알게 된 내용이죠.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게임주 재료도 어느 정도는 좀 기간 조정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또 다른 강한 재료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 정도면 또 엄청난 재료였죠. NC소프트가 상한가를 갔다는 재료는.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로 일단 저는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보통 다른 방송들은 게임주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워낙 강하니까. 근데 저는 이 DDR5와 배터리 소재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실적 기반의 플러스 재료가 붙은 우량주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 왜냐면 성향에 따라서 게임주를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관심 없는 분들 많거든요. 왜냐면 게임주는 약간 테마가 좀 강하기 때문에 실적 대비해서 워낙 PER도 높고 PBR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당연히 뭐 배터리 소재 쪽이라든지 DDR5라든지 이런 조금 더 실적이 기반이 된 곳 중심으로 뭐 가는 게 맞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톤도 오늘 역대 최대 매출 발표했고 그러면서도 또 이놈들도 메타버스 그러니까 다 메타버스 아니면 NFT예요. 물론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바꿀 정도로 글로벌 이슈인 건 맞아 확실한데 그렇다 쳐도 너무 이제 이거 붙이면 주가가 급등한다는 걸 아니까 근데 이제 모든 게 그렇잖아요. 모든 추세라는 게 급등이 있으면 또 급락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조금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익이 날 때마다 큰 수익이 날 때마다 수익 실현을 할 것을 지금 장에서는 추천드리고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일단은 지금은 대형주보다는 분명히 중소형주가 강한 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크래프톤 26조, NC소프트 17조, 넷마블 11조, 펄어비스 8조 오늘은 상승을 했지만 과연 이게 지속성이 있겠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대형주가 가는 지수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지금이라도 신규 매수를 한다면 당연히 중소형주 쪽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소형주는 당연히 한 5천억에서 1조 사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나마 좀 좋게 보고 있는 거는 아직은 그래도 좀 덜 오른 뭐 넥슨 GT라든지 넷게임즈, W게임즈, 그다음에 넵튠 정도를 좋게 보고 있고 뭐 게임빌도 아직 시총 1조긴 하지만 뭐 워낙 아시는 것처럼 한 지금 3개월 사이에 거의 한 40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게임빌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지금 고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비안이 이제 어제 상장을 했죠. 그래서 오늘도 아까 제가 주가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던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엔과 포드를 제칠 정도로 어쨌든 굉장히 큰 여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피스코 같은 경우도 장중한테 한 20% 가까이 상승을 했었고 그래서 뭐 그 정도로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리비안은 그래서 어제는 좀 빠졌는데 오늘은 이렇게 22%대 상승 엄청난 시총을 가진 기업으로 뭐 테슬라의 대항마로 이제 불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배터리 관련된 주가 여전히 강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리비안이라 이런 새로운 또 강자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또 배터리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거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물론 높은 상태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이다.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뭐 최근에 상장을 한 신규 상장주가 또 강한 흐름을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엔캠 전해액 관련해서 엔캠도 제가 뭐 리포트도 소개했었지만 어쨌든 엔캠 뭐 에코프로비엠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다음에 LNF 여전히 뭐 다 좋게 보고 있고요. 나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상한가를 간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1조 미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가 또 나왔죠. YG가 하이브, 두나무와 NFT를 또 한다. 또 NFT예요. 그래서 어쨌든 YG 플러스가 본격적으로 이제 하이브, 두나무와 손잡고 NFT 사업을 진출 검토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소형주인 YG 플러스가 내일 아침에 급등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도 어느 정도 거기에 따라가는 장세가 이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도 오늘 또 심지어 장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증권사 리포트도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YG 플러스의 사상 최대 영업이익 그리고 하이브 플랫폼 기반에서 시너지 목표 주가를 94,000원으로 16% 상향 조정. 맥스트와 관련된 평가이익. 맥스도 얘네가 지분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YG 플러스 뭐 이런 데 다 잘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빅뱅 컴백에 대한 내용도 좀 이슈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장초에 당연히 YG 엔터테인먼트와 YG 플러스가 물론 뭐 한번 눌러주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급등은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시초가 자체가 굉장히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디어유 말씀드렸던 대로 SM이 이제 손자 회사죠. 그래서 뭐 디어유도 지금 오늘도 한 10%대 저점 대비하면 10%대 정도 상승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SM 같은 경우도 이제 상장을 이미 했잖아요. 상장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밸류에이션들이 지분을 들고 있기 때문에 반영이 될 것이다. 그래서 SM도 저는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 좋게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당연히 뭐 디어유보다는 큰 기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중형주로서 상승 여력은 조금은 적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위중증 환자 주요 뉴스들 좀 체크해 보면 9시 뉴스에 보면은 방역 조치 강화할 수도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를 읽어보지 않아도 방역 조치 강화할 수도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단 위드 코로나 주에는 악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택치료자 급증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체크를 해보면 요소수 판매 주유소에서만 한다. 그래서 어쨌든 그럼 또 요소수에는 더 악재죠. 어쨌든 뭐 그렇다고. 그리고 공항에서 도심까지 날아서 간다. 제가 어저께 상승률 32 종목 중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UAM이 있어요. 드론 관련된 오늘도 16%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뭐 심야 게임 금지 제도 10년 만에 폐지한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게임주에는 호재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증권사 리포트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첨보. 왜냐면 첨보 같은 경우도 뭐 이런 배터리 관련해서도 여전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좋은 리포트가 나왔다 정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빠르게 살펴볼게요. 상한가 종목이 오늘 굉장히 많아요. 7종목이나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장 자체는 어느 정도 하락장인 건 맞고, 그럴 때는 오히려 테마주가 더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저희 조정 많이 왔을 때 한 5월 달이었나요? 그때도 테마주가 막 10개씩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스펙 관련된 주 기억하실 거예요. 올해 방송 오래 구독하신 분들은 스펙 관련된 주가 상한가가 막 한 10개씩 나오는 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지수 장세일 때는 대형주, 우량주가 잘 가고, 지금은 지수 장세가 아닌 지수는 오히려 하락세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개별주들이 더 말 그대로 난리 친다. 뭐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일단 상한가 종목 중에서는 우리가 알만한 종목은 나노신소재와 NC소프트인데, 보시는 것처럼 다른 데 상한가 종목은 다 굉장히 작잖아요. 800억, 334억, 600억.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이제 개별 그런 호재가 있는 것들. 근데 NC소프트는 17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한 이변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성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재료들 좀 살펴보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해 놓은 것들 보면은 대부분 다 또 NFT죠. 그래서 나노신 소재는 2차 전지고, 그다음에 엑신소프트, NFT, 네온테크, 여기가 이제 거기죠. UAM 어저께 설명드렸던 여기도 오늘 이제 23%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9시 뉴스에서 UAM에 대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도 UAM에 대한 지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 기업에 대해서. 하지만 이제 무거운 주식이잖아요. 시총이 높은. 그래서 아마 하나 시스템이 제 기억으로 한 3조, 4조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재료여도 상승률이 굉장히 낮은 편인데 이렇게 소형주들은 급등을 했다. 그리고 에코프로 말씀드렸던 대로 에코프로 CNG 그 폐배터리 회사 때문에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PNT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방 리튬 배터리 지분 들고 있는 것 때문에 축전지 관련된 주 순환매로 17% 상승했다는 거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 게임빌도 이제 블록체인 NFT 게임으로 급등. 그다음에 코프라, 그다음에 그 셀리버리도 사실 어저께 그 상승률 32 종목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제약바이오가 현재는 좀 약세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프라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BGF가 인수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플라스틱 관련해서 급등을 했다. 동아기업 2차 전지 관련된 주 전해액 사업 순환매 돌면서 14% 상승. 아톤도 NFT, 네오위즈 NFT, MPC 아까 말씀드린 폐배터리 관련된 주 네오위즈 홀딩스 NFT, 덱스터 미디어 메타버스, NHN 한국사이버결제,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내일 론칭을 하죠. 그래서 PG 사업을 단독으로 맡게 됐다. 심택 반도체 DDR5로 오늘도 11% 급등. 크래프톤 게임주, 영화테크 폐배터리. 그러니까 폐배터리가 오늘 4개나 있잖아요.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된 주를 꼭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폐배터리는 뭐 법학자 훈훈이 영화테크 이렇게 치시면 예전 것도 나와요. 제가 한 5개월 전에 다 정리해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장주 특징주들 중에서 뭐 거래금액 상위도 보면은 다 NFT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정도면은 사실 끝물이다. 왜냐하면 너무 심해요.
너무 과하죠. 지금 이메일 같은 데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거의 6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 다른 데 게임빌도 한 4배 상승을 했고, 이제는 그런 데들이 사실 대장주들이 꺾이게 되면은 당연히 흐름도 다 꺾이거든요. 왜냐면 늦게 오른 것들이 계속하진 않아요. 순환매 다 돌고 나서 대장주 꺾이면은 그 재료는 저는 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때그때 수익 실현을 해야 되고, 항상 관망을, 그러니까 조심하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에코프로 게임빌까지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거래량 상위도 보면은 특별한 거는 뭐 팜스토리 오늘 AI 그 조류 독감 때문에 오늘 급등할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어저께 방송으로. 그래서 장초에 7% 8% 급등을 했었고요. 다날도 제가 뭐 한 달 반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핀테크 오늘 한 7%대 상승을 했고, 거의 신고가까지는 아니고요. 다날도 매물대가 좀 있어서 그래도 최근 흐름 중에선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K사인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 CDBC 관련된 종목인데, 오늘은 이제 결제 관련해서 최근에 상승 흐름이 좋죠. 카카오 게임즈, 크래프톤, 뭐 하이브 그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 순매수 상위에 보면 여기도 이제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뭐 역시나 게임주가 많죠. 그다음에 두산중공업이나 오징어 게임 2 관련된 주들, 뭐 미디어 콘텐츠 같은 경우는 오늘은 좀 눌러줬어요. 쇼박스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오늘 같이 오히려 이렇게 눌러줄 때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쇼박스 같은 경우도 21선 그대로 지지하고 있고, 뭐 버킷 스튜디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눌러줄 때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순매수, 다날, YJ 게임즈, 소형 게임주죠. 그다음에 대석전자, 심텍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점을 정리해 보면은 일단 미국, 유럽 증시 현재 뭐 나스닥은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어쨌든 다우존스 하락을 하고 있고, 환율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대외 환경은 전혀 나아진 게 없다. 코스피도 역배열이고 21선 여전히 깨진 상태다. 그래서 좋지 않은데, 그나마 게임주, NFT, 배터리 관련된 주에는 당연히 폐배터리까지도 포함이 되겠죠. 이런 곳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점점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DDR5도 여전히 지금 최근에 일주일 사이 많이 올랐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단기 수익 실현하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스터디 이게 뭐지 글은 제가 공지글에다가 그 고정 댓글로 달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주식 토론방도 고정 댓글에 같이 체크해 놓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방송을 제가 좀 길게 했는데, 어쨌든 흥분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래서 대외 환경, 시장 지표를 계속 체크해 드리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도 매수 매도를 굉장히 자제를 했어요. 저도 보통 한 6, 7종목 정도 매수 매도를 하는데, 6, 7종목이 아니라 한두 종목을 6번, 7번 정도 매수 매도를 하거든요. 근데 뭐 제가 좀 시간이 날 땐 그렇게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 한 4번 정도만 매수 매도를 했고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대형주들한테는 굉장히 약세고 지수는 하락장세인 거는 뭐 부정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도 관심 있는 분들, 이게 그리고 이름이 젊은 부자들이다 보니까 연세 있으신 분들이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시던데, 전혀 그런 모임은 아니고요. 어쨌든 뭐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공부를 같이 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다 젊은 거잖아요. 저도 젊은 부자는 아닙니다. 젊은 부자는 아니고요. 어쨌든 그렇게 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부자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으니까요. 어쨌든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이상으로 법박자 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